in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거 녹음기를 켰는데 제가 막 또 다시 득되지 않는 돈 되지 않는 일들이 몇 개 또 생겨가지고 오늘 좀 전에 치과까지 갔다 오면서 이제 다시 시간이 나서 녹음기를 켰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시세는 그렇게 크게 뭐 좋아지거나 확 폭락을 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올라줬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보니까 리플이 좀 상승세를 해서 시총이 상위권에 있는 거면서 덩어리가 큰 친구들이 이제 슬슬 조금 볼륨을 업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의 장세는 개미들이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개미들이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아마 현재 현금화해가지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심리 상태가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폭락하면 거의 모두 다 패닉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세력이 외줄타기의 심리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개미들 물량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 얼마 전에 빗썸에서 이제 시디즈 1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증권형 토큰에 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쟁점화되고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몰타 거래소에서 STO 통한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고 해서 지금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개인들은 아마 이런 뉴스들이 만약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 강세를 띨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증권형 토큰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초강세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몰타 거래소 그리고 또 다른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증권형 토큰, 자산형 토큰과 증권형 토큰 이런 경계가 어느 순간에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과 그냥 자산형 토큰의 어떤 경계가 있으면서도 어떤 플랫폼상에서는 모호한 장벽 없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력은 성립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증권형 토큰만 믿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오판이 아닐까. 그리고 증권형 토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래소에서 그거 몇 개 거래를 시키려고 빗썸에서 그런 시디즈원하고 합작을 해서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를 계약을 따내려고 하겠어요. 세게다가 그것도 잘 안 해주려고 막 그럴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허가를 내줄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해요. 예. 빗썸의 배우 세력을 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믿기 때문에, 그게 단독 김병건 회장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분명히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시 30분에 미국 세계 ICO 가이드 발행 규제 명확성 재고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아침 새벽에 잠깐 봤는데 어저께부터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텐데, 미국 세계에서도 ICO 가이드 발행 규제 명확성 재고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에 한국 정부에서 의원들이 이제 명확성을 이번 달 안에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내겠다고 그런 의미의 발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바닥 저점 상태에다가 패닉셀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 사람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좋게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체계가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잡아가겠죠. 예, 그래서 뭐 계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마 명확성을 띠면 조금 더 이거에 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OTC에서 장외 거래했던 게 아마 장내로 들어오면서 그게 아마 파트너십 관계의 그런 것도 아마 오피셜하게 아마 보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신을 못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강심장에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망설이면은 좀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하지 않나. 돈 벌기에는 그런 분들은. 보시면은 또 머니버튼이 BCH 체인 분할 방지 솔루션 발표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BCH 결제 플러그인 머니버튼의 CEO 라이언 찰스가 다가오는 BCH의 하드포크를 앞두고 BCH 해시 전투기간 동안 지갑과 거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체인 분할 방지 솔루션을 발표했다. ABC, SV 동시에 실행하고 두 체인에서 동시에 유효한 트랜잭션만 수락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 양대 진영에서 뭐 포크 기간 동안 그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관해서 문제 없이 뭔가 지금 생태계에 있는 데서는 다 뭐 결제 같은 게 잘 이루어지게 이게 뭐 하겠다 그런 뉴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BCH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BCH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빗썸과 관련돼 있고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BCH 그리고 비트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부과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 되는 그런 주체 측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BCH 뭐 지금 뭐 하드포크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갈 거다, 뭐 양대 체인이 분리돼서 뭐 어떻게 뭐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이번에 잠깐 리플이 오르기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올랐잖아요. 그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때도 개인들은 수익을 못 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제 이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캐시랑 스텔라 루멘하고 오미세고는 중장기로 계속 저점에서 계속 매집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초반 투자자가 제일 수익을 많이 내기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코인이거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ICO도 섣부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제 밑에다가 거기 뭐 문의 메일 같은 거 안 적어 놓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저는 제 채널에 중심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냥 남 속이지 말고 하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생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그대로 행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 거고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쨌건 BCH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귀를 막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록 스트리밍 공동 창업자가 BTC 확장성 문제 사이드 체인으로 해결이라고 나와서 사이드 체인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 쪽도 그렇고 점점 개발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 딱 저도 오피셜하게 딱 말씀을 못 드리죠. 뉴스가 나와야지 그거는 뭐 그거 하니까. 근데 분위기 자체는 세제,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실리면서 이런 개발 같은 진척성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뉴스를 말하고, 네오나 이오스도 지금 막, 바닥을 팍팍 기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지켜보자는 거죠. 조금 더 지나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그렇게 말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코인들하고 나중에 비교해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뭐가 더 안정성 있고 뭐가 더 중장기로 더 살아남을 확률이 있냐고 저는 대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나왔잖아요. 에이다 개발팀 2시 55분에 사이드 체인 기술 공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언해시드에 따르면 카르다노 개발팀이 지난 10월 30일 논문을 발표,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을 제고하는 사이드체인 기술을 공개했다고 나오고, 동시에 상호 운영성에 대한 신뢰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에 확장성을 높이는 플라즈마 등과 같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플라즈마 오미세고에 관해서 한번 카르다노 측에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에이다 개발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찰스 호킨스가 처음에 이더리움 비탈릭하고 같이 개발진의 경영자로서 참여했던 중심축이 됐던 거는 사실이고, 또 마지막 문장에 플라즈마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2013년도에 오미세고라는 그런 개발팀에 자본금을 넣고 지금 리플만큼 그렇게 SBI에서 어필을 하진 않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SBI에서 그래도 리플 말고도 좀 많이 이면에서 뒷구녕에서 뭔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오미세고랑 It's Charlie's World. 비트코인 캐시다. 예. 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결정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시 22분에 노보그라츠가 기관 투자자 뽀모 BTC 내년에 정고점 갱신할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 기관 투자자들 또한 개인과 같이 뽀모 성향을 나타낼 것이라며 기관의 유입으로 2019년 BTC 가격은 정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노보그라츠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2019년에 정고점을 갱신할 거라는 거는 저 같은 개미 중에 개미 투자자도 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지금도 홀딩하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도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계좌를 트기만은 기다리는 그런 부류가 한편 있고 오히려 지금도 이제 현금해가지고 기다리는 부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시 43분에 캐나다 대부 업체 BTC 담보 상품 출시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로 뭐를 잡을 때는 그거에 관한 값어치를 이 담보로 잡은 업체가 뭔가 향후 장래성으로 그거에 관해서 뭔가 더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부를 그거에 담보를 잡고 뭔가 융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이 대부 업체가 누군지는 정체를 모르겠지만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1비트를 예를 들어 담보로 잡고 예를 들어서 500을 빌려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큰 자금이 껴있는 어떤 사업가가 분명히 껴있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뭐 이런 업체가 분명히 생기긴 하겠지만 기존에도 있고 근데 약간 큰 자금이 껴있거나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마 없겠죠. 중소 이런 데만 있겠죠. 근데 괜찮은 판단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암호화폐 담보대출은 조세 방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TC 거래를 통한 매출은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레든의 BTC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법을 교묘히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 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1시 41분에 OKEX 주소에서 비트바이넥스 주소로 1.53만 이더 이체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수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거래됐고 이체된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예전에는 개인들도 이 정도 이상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지금에야 뭐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근래 들어서 이더의 이동이 점진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고에 관해서 한번 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도 이더에 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런저런 사업을 계속해서 뒷구녕에서는 알게 모르게 찾아보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텔텍은행 테더와의 파트너십의 노코멘트.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3일 텔텍은행 대변인 멜라니 허치슨에게 테더와의 파트너십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그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게 테더가 무슨 뭐 그 주된 은행이 이 은행이 됐다 무슨 뭐 UBS 은행이 됐다 그랬다 어디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그리고 뭐 그 대답에 관해서 뭐 노코멘트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의구심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라 그래 그거 궁금증을 유발하고 흔적을 이제 지우면서 계속해서 이러지 이거를 결국에는 파헤쳐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정적으로 만약에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 뭐 국가 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USDT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존재 자체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혹이 의혹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데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고 은행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USDT는 아마 존재감 자체를 좀 없애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딜로이트 나왔죠. 딜로이트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착수. 그래서 딜로이트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당히 큰 기업이죠. 딜로이트도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착수했다는. 근데 뭐 이게 신원 확인 시스템을 여기 뭐 덕키가 사용되는지 CVC가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서구권이기 때문에 머리 노랑 머리 애들이 주로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CVC가 관련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착수라고 나오네요. 코인원이 오늘 4시에 벳 상장 공지.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렸을 때쯤이면은 아니 올라가서 조금 지난 후에는 아마 상장돼서 아마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이 요즘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메인 8일날 7나노 공정 밀리의 신형 채굴기 출시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BCH에 관해서 뭐 그러니까 뭐 비트메인이 뭐 이번에 포크로 인해서 영향력이 더 줄어들 거다, 뭐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확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거는 시간이 이제 지금서부터 한 일주일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중간에 페이크 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대중을 혼동하는 뉴스와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뉴스하고 이렇게 잘 퍼즐을 맞춰 보셔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비트메인에 관해서 디스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BCH 비트코인 캐시의 그러니까 포크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된다는 뉴스가 아마 점점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여기서 포크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익을 받을 거야라는 뉴스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아마 펌핑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물량은 누가 가져가냐? 세력이 결국 가져가는 거죠. 왜? 디스하는 뉴스를 퍼뜨렸는데 사람은 그걸 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이기 때문에 그 뉴스 자체를 문자 자체를 인식할 때 부정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물량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보시면은 코인원에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과거 사례로 보는 BCH, BSV 하드포크 투자 전략 나왔네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산하 코인원 리서치 센터가 오늘 과거 사례로 보는 BCH, BSV 하드포크 투자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래서 옛날 걸로 봤을 때 하드포크 시기 해당 코인의 보유는 역사적으로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BCH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3% 오른 56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문구가 이거죠. 하드포크 시기 해당 코인의 보유는 역사적으로 유효한 전략이었다라고 분석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코인원 대표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되게 관상이 되게 명석하고 괜찮은 분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말에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할게요. 리퀴드 거래소가 GUSD, USDC 상장 예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GUSD와 USDC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리퀴드가 누구네 거래소인지는 다들 아시죠? 리퀴드. 그래서 거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킨다는 의미에 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고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본 내에 다른 거래소도 들어갈 거고 한국 내에 있는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도 점진적으로나마 상장을 시켜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원화 마켓만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제 투자 시장의 익스체인지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게
서로 간에 용이하게 수합될 수 있게 아마 은행이 중간에 껴있지 않는 형태로 아마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일단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GUSD나 USDC가 이제 상장이 되고 이제 상대방 나라에는 또 다른 뭔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잘 중국 BTCC 마이닝 풀 가동 중단 공지,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 풀 BTCC 풀이 공식 세일을 통해 오늘 15일 모든 채굴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30일부터 무기한 가동 중단에 돌입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채굴풀은 2017년 출시돼 4년간 24시간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지켜봐야 할 일이죠. BTCC. 여기 보시면은 과기부도 블록체인 협회 대상 ICO 관련 의견 수렴이라고 나왔죠. 이게 2시 6분에 나온 뉴스인데 6일날 IT 조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암호화폐 공개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오고 협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업계에서 ICO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들어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피셜한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세계에서 ICO에 관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맞춰보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연결고리가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과기부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통신부와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범 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확실성 있는 그런 건 안 내놓으면서 이제 정부 단체 플랫폼 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CNC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블록체인 쪽으로 지금 내에 있는 어떤 플랫폼상에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뉴스가 나오지 오피셜하게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게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설상 올해 말이 넘어서 만약에 내년으로 간다 해도 올해 많이 지나서 만약에 내년으로 가면 그때는 아마 더 심하게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났지 여기서 시장이 더 죽을 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를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 서류 위 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 속도를 빨라질 전망이라는 게 해당 미디어의 설명이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뉴스에서 또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가 엄청 희귀하다 이런 뉴스는 일단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코인니스에 나와 있는 뉴스들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